자, 2014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자, B형 30번이었습니다. 자, 2차 함수 fx가 있는데 얼른 2차 함수 fx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물론 이렇게 안 써도 돼. 뭐 인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 네. 이렇게 해놓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최고차항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일단 이것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2차 함수 쓸 때. 그 다음에 gx는 그 2차식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승을 곱했으니까 뭔가 그래프가 좀 판타스틱 하겠네요. 자, 가를 보니까 1,g1이 있고 4,g4가 있어요. 그쵸? 근데 걔네들이 gx의 무슨 점이래? 변곡점이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x는 1이랑 4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누가? gx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역시 gx에 대한 예예요. 0,k니까 y축 위의 점이지. 0,k에서 gx에도 접선을 그으면 3개를 그릴 수 있다. 어디에서? 저 범위에서.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얘기도 조금 이따 할게.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가랑 나가 뭘 물어보는 거니? 어떤 gx의 그림의 모양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fx가 2차니까 저 2차식이랑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이 곱해져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요란하게 나올 거고, 그 그래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변곡점 주고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지금 해서 그 뭔가 개수를 알아내고 계산하는 문제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잘 보세요. 접선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줬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은요. 접선의 개수에 대한 테마예요. 접선의 개수. 오케이? 자, 접선의 개수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로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점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접점의 수. 당연한 얘기거든. 예를 들면 누가 너한테 접선의 개수가 몇 개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일단 접점이 몇 개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인문계열 미적분 할 때 얘기도 해줬었지만 접점의 수랑 접선의 개수는 항상 같을까 아니면 다를 수도 있을까? 다를 수. 누가 더 많을 수 있어? 접점이 있어. 접점이 더 많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럼 접선을 뭐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럼 3개 그릴 수 있다고 한 그 얘기는 접선이 3개 나온다는 건 일단 접점이 3개가 나온다는 거겠지. 이건 이해되지? 접점이 3개고 그거에 따른 접선이 3개다. Understand? 네. 자, 그런데 접점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접선이 하나일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차 함수가 있는데 접선을 이렇게 쓱 그렸는데 얘네들이 뭘 한 거야? 공통으로 접한 거야. 그럼 접점은 몇 개인데? 2개인데 접선은 몇 개가 나오는 거? 1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를 좀 진척을 시켜보자고. 어쨌든 이렇게 접점의 수가 꼭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접선의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선 접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무조건 중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미적분을 처음 배울 때 접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접선 세우려면 어떻게 했었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평균 변화율이랑 뭐랑 똑같다? 미분 계수랑 똑같다고 했었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밖의 점에서 이렇게 해서 접선을 그었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를 우리가 a, b라고 하면 접점을 안 줬으니까 여기를 t, ft라고 했었지.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원리는 t-a, ft-fa, 다른 말로는 b겠지. 그쵸? 미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치. 미안, 이거 아니야. fa 아니죠. 쏘리. t-a분의 ft-b겠지. 왜냐면 fa가 b는 아니잖아. fa는 이 밑에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치? 그랬을 때 이거랑 뭐랑 똑같아야 돼? f'(t). 즉 t에서의 미분 계수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똑같다는 것을 해가지고 이 식을 풀면, 사실 이 식은 여기서의 접선 구한 다음에 거기다 이거 대입한 거랑 식은 똑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식을 풀면 얘는 무슨 식이 되고
방정식이 되고 뭐에 관한? t에 관한 방정식이 되고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접점의 개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했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접점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랑 똑같다. 이 식을 직접 이용하라고 했고 이 식이 굉장히 계산을 제일 적게 해도 된다고 했어. 그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계산을 하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쵸?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것의 t의 개수는 곧 뭘 얘기하고 접점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접점의 개수는 곧 뭐예요? 접선의 개수가 될 텐데 접선의 개수보다 접점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지. 무슨 접선 때문에? 공통 접선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인문계열에서 배웠던 우리가 좀 쉬운 단계의 미적분에서 접선할 때 했던 모든 얘기들이야. 접선의 개수. 그쵸? 근데 여기서 좀 한 단계 논의를 좀 더해가야 될 필요가 있었어. 그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좀 어려운 단계의 미적분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 상위 단계의 미적분을 배울 때는 그러면 이 접선의 수 있잖아.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어떤 그래프에 외부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물론 그래프 위에 있어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바깥에서 어쨌든 뭐 그 어떤 그래프 위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수의 변화가 되는 그 경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 기억해 이거? 요 테마가 굉장히 선생님 따로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지.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여기 이차함수가 있는데 내가 이 점을 딱 잡았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몇 개 그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하나 그어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치? 근데 내가 점점점 점을 이동시켰어. 자, 여기 가 있어.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어? 근데 점점 가다가 여기 딱 위에 왔어.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렇지. 좀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 내부로 갔어. 접선 몇 개 그어? 못 긋지. 자, 이렇게 마치 우리가 점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쭉 이 점을 이동시켜 보면 접선의 개수가 항상 똑같은 개수만큼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개수가 변화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 물론 복습을 안 했겠지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복습했는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접선의 개수가 변화되는 경계에 대해서 4가지를 알려줬어. 자, 첫 번째 뭐였지? 지금 좀 전에 말한 그거. 뭐가 경계가 돼? 곡선 그 자체가 변화의 경계가 돼. 지금 좀 전에 봤잖아. 이렇게 그렸으면 2개, 점점점에서 1개, 빵개. 그러니까 이 선 자체가 변화의 경계선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접선의 수의 변화의 경계는 A, B라는 점 이게 그래프 위에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 여기서부터 그래프 위에 점 T, FT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상황에서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어쨌든 곡선 그 자체가 변화의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곡점은 세 번째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극점이 변화의 경계가 돼요? 전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뭘로 가르쳐줬었냐면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으로 점근선 이렇게 간다고 쳐보자.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얘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그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멀다가 점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기가 막히게 잘 그렸지. 자, 그랬을 때 잘 봐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쯤에서 예를 들면 이쯤에서 점을 잡았어. 자, 여기서 우리가 곡선 위에다가 그러니까 접선을 그으면 몇 개 그을 수 있지?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렇게 2개 그을 수가 있어. 괜찮니? 자, 그럼 여기서 긋게 되면요.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 그을 수 있겠지. 자, 그러다가 얘가 점점 이동을 해서 자, 이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지. 계속 가는 거겠지. 점점 이동을 해서 여기에 딱 얹혀졌어. 자, 그럼 이쪽 방향으로는 접선이 가능하지? 근데 이쪽 방향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어떤 점근선 위에 점이 놓여져 버리면 얘는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점근선 쪽으로는 그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이쪽에 와도 마찬가지겠지. 안 그어지고 저쪽으로 하나 그어지니까. 쓴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접선의 개수가 변화되는 두 번째 경계예요. 자, 세 번째.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변곡점이죠. 변곡점. 네. 됐습니까? 자, 그럼 변곡점에서는 도대체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자, 변곡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3차 함수 통해서 그리는 게 좀 제일 만만할 텐데 우리 오늘은 3차 함수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얘가 변곡점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럼 변곡점이 있는데 이 변곡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만 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면 여기다 점을 잡았어. 자, 그럼 이쪽에 접선 하나 그어지지? 그 다음에 이쪽에 접선 하나 그어져,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접선 하나 그어지는 거 보여? 네. 그럼 이 점에 있을 때는 접선이 몇 개 그어진다? 세 3개가 그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쪽에 있으면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보이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쪽에 있다고 해봐. 그럼 몇 개 그을 수 있어? 한 개. 한 개밖에 못 그어요.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한 개. 네. 이거 안 되죠. 네. 그러면 뭔가 변화의 경계를 지나갔다는 거잖아. 네. 여전히 여기선 3개였는데 여기선 1개가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경계가 뭐냐면 바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입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도 몇 개야? 3개예요.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둘, 이쪽 셋. 그쵸? 네.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그쵸? 네. 근데 여기에 딱 놓이는 순간 이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여기로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 접선 말고는 이쪽으로는 그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접선은 이렇게 지나야 접선 아닌가요? 네. 아니, 이렇게 지나도 접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그럼 1년 다시. 네. 알겠죠? 그럼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아셨죠? y는 x 세제곱에서 x는 0을 지나가는 이 x축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이거 접선입니다. 접선. 네. 같은 점을 지나고 공유하고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똑같잖아. 그러면 당연히 접선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변곡접선이라고 부르고요. 변곡점 자체도 변화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변곡점 자체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다고? 2개 그을 수 있지? 네. 2개 하다가 딱 여기 자체에 왔어. 네.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한 개. 1개밖에 못 긋죠. 그러니까 변곡점 자체도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네 번째 맞추면 칭찬해 줄게. 이미 선생님이 설명할 때 초반에 했던 얘기예요. 이미 아까 했던 얘기라니까? Y 이미 조기서 했던 얘기야. 부. 여기서 무슨 얘기 했었지? 그 공통점. 공통접선이에요. 공통접선. 네 번째는. 이 정도는 근데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응? 아니, 이거 되게 열심히 해줬잖아. 네. 그지? 네. 자, 그래서 이거 공통접선이에요.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선을 이렇게 그려봐봐. 자, 이 선을 이렇게 그렸지? 네. 그럼 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변화의? 경계. 변화의 경계가 당연히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어렵나? 자, 봐봐. 여기다 그렸다고 해보자. 이쪽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못 그리겠네, 그치? 네. 그죠? 그러다가 2개지, 그럼 2개. 하다가 이쪽에 딱 얹혀졌어. 그럼 어떻게 돼? 한 개. 1개밖에 못 그리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서 무슨 점 생겨? 변곡접선 생기지? 여기서 변곡접선 생기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통접선 생긴가요? 생기나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요 점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되는 거야. 변곡접선과
공통 접선이 만나는 거니까 굉장한 경계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쪽 경계, 요쪽 경계, 요쪽 경계,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쪽 경계, 뭐 요쪽 경계, 뭐 여기, 여기, 뭐 여기는 아니구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들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뭐 이쪽도 경계선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 곡선 자체도 경계니까 뭐 이런데 이런 데까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뭐 이렇게 장난처럼 많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에서 준 것은 분명히 포인트들을 줬을 테니까 여기서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해서 얘네들 다 표시하고 가는 게 좋아요. 곡선 그 자체는 그려져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점근선이 있으면 점근선 분명하게 진하게 그어두시고요. 왜냐면 접선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변곡점을 체크해서 변곡점에서 변곡접선 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공통접선이 있다면 그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가이드로 그려놓고 하면 문제가 훨씬 쉬워진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복습할 때 이거 적어놔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하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실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처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fx가 몇 차라고 나와 있어? 2차. 2차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fx가 2차인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아까 2차라고 할 때는 뭐 조심하라고 했어? 부호. 2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 했었지. 자, 준 조건을 한번 볼게. x가 1에서 그 다음에 4에서 변곡점을 갖는다고 했지, gx가. 자, 그러면 gx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지. fx 미분 가능하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미안해. 자, 당연히 미분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g'x도 미분이 가능해서 g'x까지도 도출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g'G'E는 얼마일까? 0이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다 미분이 가능한 상태. 이게도 그러니까 G'도 미분 가능하고 G도 미분 가능한 상태니까 얘는 분명히 0으로서 변곡점의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G'의 4도 얼마일까? 0이겠지. 선생님 말 이해가 돼? 괜찮죠?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gx가. 그럼 g'x 한번 구해볼까? g'x는 어떻게 되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인데,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익스포넨셜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이거식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되는데 여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원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미분인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익스포넨셜은 흠집도 안 나잖아. 그럼 얘를 묶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빼기 이거 된다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g의 x도 쓸 수 있겠지. g의 x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쓸게. f의 빼기 2 f 플러스 f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빼기 2 f f에 자, 이렇게 놓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G'1이 0이고 G'4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잘 봐봐. 어차피 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 친구 있지? 이 친구가 1과 4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는 거잖아. x 빼기 1이랑 x 빼기 4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써도 되겠어? 자, 요 부분은 어쨌든 최고차항은 얼마일까? A A 아니겠어? 왜냐면 이게 차수가 제일 높을 거 아니야. 이건 한 번 미분했고 이건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어떻게 꾸릴 수 있냐면 A로 해놓고 x-1, x-4 해놓은 다음에 이 친구랑 식이 뭐하다고 하면 돼?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fx는 어떻게 놓으면 돼? 저렇게 놨으니까 실제로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미분한 거 대입하고 두 번 미분한 거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개수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통해서 뭔가 그래프를 뭔가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g 프라임 x는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계도 함수도 얘기해줘야겠지. 자, 이계도 함수. 근데 이계도 함수 뭐 얘기할 필요 있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이계도 함수가 쓰여질 것이 몇 개나 있겠어. 안 그래? 지금 g 프라임은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gx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gx는 최종적으로 gx 나오겠지. 어차피 bc가 a에 대해서 정리될 테니까 a의 x에 x-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계수 비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도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전히 a는 미스테리야. 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0이랑 1을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니까 당연히 뭐 생각해야 돼? 점근선 생각해야 되겠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이거 됐지? 자, 이거 좀 공간을 위해서 좀 지울게요. 실제 필기할 때는 요거 내용까지 다 필기해놔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g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x에 x-1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스케일을 잡아가지고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a가 플러스인 경우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자, a가 플러스면 자, 요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 쉬워? 쉽지. 그쵸? 아까 g'x가 얼마 나왔었지? a에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빼기 1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일단 0을 지나겠지. a가 플러스면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얼마로 가요? 0으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0으로 가요?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갈 것 같은데. 아, 마이너스만.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되고 내려가겠지? 0,0을 통과해서. 자, 그 다음에 1,0은요 다시 올라오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다시 올라오고 자, 분명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분명히 여기서 점근선을 가져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물론 이거 자체를 그 근해 공식 써가지고 대충 추론해봐도 요 점이랑 요 점은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붙어가겠죠. 쌤말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점근선이 1이랑 4에서 생긴다고 했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요쯤이 뭐가 될까? 4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 점근선 보일 거야. 그치? 아니, 점근선이 아니라 미안, 변곡점.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변곡점 보일 거고 이쪽으로 점근선이 생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림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다 됐고 우리가 여기서 스케일을 키워서 봐야 될 것은 뭐야? 바로 이 무슨 축이야? y축이겠지. 왜? 0,k라고 하는 건 이 위에 있을 테니까. 자, 그럼 이 위에서 그었을 때 접선이 몇 개? 3개가 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래.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자, 접선이 3개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3개라고 하는 건 그 k가 마이너스 1일 때와 k가 0일 때가 뭐의 경계가 된다는 거야? 뭐의 접선의 개수의 뭐의 경계가 돼? 변화의 경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3개다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계속 3개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0에서 딱 긋는 순간 3개가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긋는 순간 뭐가 안 되는 거야? 3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럴 때 접선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0에서는 딱 느낌이 오지. 여기 점근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근선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보여? 점근선이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변화의 경계. 자, 그러면 1에서 무슨 접선? 변곡 접선 그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4에서 무슨 접선? 변곡 접선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요렇게. 자, 그러면 좀 이거 이상하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변화의 경계선이 다 생겼습니까?
자, 변화의 경계선이 생겼으면 자, 분명히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니까 0보다 살짝 아래 잡아서 몇 개 되는지 한번 실제 보자고. 자, 내가 잡았어. 자, 그럼 이쪽으로 접선 그을 수 있는 거 보이지? 네. 그 다음에 이쪽 접선 보여? 네. 그 다음에 저쪽 접선 보여요? 여기? 네. 그러면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3개. 그러면 여기도 몇 개야? 3개. 계속 3개겠지. 그러다가 여기 딱 얹혀지는 순간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2. 이쪽 방향으로 하나, 이쪽 방향으로 하나밖에 안 돼. 즉 변곡적선 자체가 접선밖에 안 된다고. 자, 그럼 드디어 뭐 찾은 것 같지 않아? 그쵸? 네.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여기 딱 걸치는 순간 여기 자체에서 접선 하나,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하나지, 여기. 네. 이쪽은 접선 생겨 안 생겨? 아니. 안 생기니까 확실히 0에서도 변화의 경계인 것이 확인이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1.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돼? x는 1에서의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하면 돼? 0, 마이너스 1 지난다고 하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난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설명은 길게 했지만 변화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복습이 돼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얘를 개수 비교해서 식이 도출된 다음에 그래프 이런 거 그리는 것도 많이 해봤잖아. x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는 그려봤어 안 그려봤어? 그려봤지. 교재 뭐 열심히 복습했으면 분명히 그려봤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접선 그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의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죠? 지금 봐봐요. 1,0이지. 선생님이 그랬지. 지금 이게 접선으로서의 여기 지금 외부에서 그은 이게 접선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뭐 x 빼기 1, y 빼기 0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라고 했지. 그럼 두 점으로 평균 변화율 구해봐. 얼마야? x 얼마 증가할 때? 1 증가할 때 y 1 증가했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g 프라임 얼마? 1이지. 그럼 여기다 1 넣을 수 있겠지? 아, 이건 a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a는 2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양수인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렸을 때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러면 이제 gx가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또 4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72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 선생님, a가 양수가 아니라 a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잘 봐봐. a가 만약에 음수면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어떻게 그리면 돼? 반대로 뒤집어서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변화의 경계를 잡아보면 자, 요거 하나 나오는 거 보여요? 요거? 그죠? 그 다음에 1에서 그 이거 변곡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보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곡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세 개가 그려지는지. 그럼 이쪽으로는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고 여기 이쪽 방향으로 뭐만 그려져? 접선 하나 그려지지?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뭐 그려져요? 접선 하나 그려지죠. 세 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쭉 가다가 여기에서 딱 하면 이쪽에 하나지?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변화의 경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음수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제거가 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 그럼 전 예전에 배운 T에 관한 방정식으로 해서 풀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 굳이 T에 관한 방정식으로 풀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0,k에서 어디에다 긋는 거야? t, gt에다가 긋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얼마예요? x 증가량 t분의 gt 마이너스 k가 뭐랑 똑같아? g 프라임 t랑 똑같다. 이걸 일단 놓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k는 마이너스 t 곱하기 g 프라임 t에 플러스 gt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아까 gx를 대충 추론을 해서 여기다 써놨잖아. 그럼 여기다 실제로 값으로 대입할 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대입한 다음에 지금 얘가 지금 실근을 3개 구할 수, 그러니까 3개 가질 수, 그러니까 3개 가지게 되는 거잖아. 접선의 개수가 3개라고 하는 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 3개. 왜냐면 t가 서로 다른 t가 몇 개 나온다는 거니까 3개 나온다는 거니까. 그럼 k를 이쪽에 둔 이유를 이해하겠어? 네. 왜냐면 y는 k라고 하는 것과 y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해가지고 k를 움직여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움직였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래프를 쓸 수가 있겠지. 그래프. 네. 뭐 아까 구한 요 정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대충 그래프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면 선생님 좀 전에 쓴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실제로 0보다 k가 살짝 작을 때 마이너스 0.1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 3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t가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물론 a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를 딱 지나는 것은 지금 그럼 접선이 몇 개 생긴다는 거야? t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저렇게 된다는 거야? 2개. t가 2개 나온다는 거니까 접선도 2개 생긴다는 거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게 접선 2개 나온다는 얘기라고. 네. 그럼 접선이 2개 나온다는 것은 변화의 경계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된다는 거니까 여기는 k가 마이너스 1인 거, k가 0인 거. 네. 이해되세요? 네. 지금 k만 남기고 나머지 다 옮긴 거야. 네. 이해가 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1일 때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로 해서 구해도 a는 2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네. 한마디로 얘를 풀어서 k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개념으로 하면 되는 거고 네.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7x 마이너스 9 플러스 a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뭐 예를 들면 서로 다른 3개이기 위한 범위를 구하시오 했을 때 얘만 옮겨가지고 이거 그려서 a 움직였었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k로 정리하게 되면 얘가 k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변화의 경계가 여기랑 여기서 생긴다고 하면 되겠지. 네.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답은 72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